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73세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그날 밤 4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지쳐 있었고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침대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뼈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수면이 방해받아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나아가기 전에 어젯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까? 1번, 2번, 3번. 답이 0보다 크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생명,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이 달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는데 23년을 보냈습니다. 야간 빈뇨로 고생하는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 자신도 72이며 매일 밤 방해받지 않고 7시간을 잡니다. 10년 전 저는 밤에 4번씩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 피로함. 저녁 6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이 두려운 것. 자녀 집에 묵을 때의 당혹감. 여행에 대한 불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했고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로부터 이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지 수면 중 방광을 과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염증 신호를 다루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3가지 특정 베리를 정확한 한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여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면 밤에 거짓 절박감 신호를 만드는 신경 경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 빈뇨는 방광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8시간 동안 400ml까지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 내 염증 화합물이 뇌에 거짓 경보 신호를 보내 방광이 겨우 30%만 찼는데도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항염증 메커니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특히 방광 내벽과 그것에 연결된 신경 경로에서 그렇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배뇨근 과활동성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어떤 3가지 베리가 효과가 있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준비해서 활성 화합물의 80%를 잃는지, 최대 효과를 위해 하루 중 어느 특정 시간에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진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하는 한 가지 흔한 저녁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이 왜 의학적 응급 상황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모든 밤은 당신의 몸이 깊은 수면 주기를 완료할 수 없는 밤입니다. 깊은 수면은 당신의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 체계가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어나는 사람들은 10년 내에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300% 더 높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낙상 비율이 2배입니다. 심장마비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68 세박 씨가 자신감 있게 걸으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5년간의 방해받는 수면 후 그는 2번 넘어졌고 척추가 골절되었고 매일 아침 옷을 입는데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나쁜 부분은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피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2번, 3번, 어쩌면 4번씩 깨어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까? 어둠 속에 누워 좌절하며 당신의 수면이 조각조각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는 데 23년을 보냈으며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당신의 밤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빈번한 야간 빈뇨는 단지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에 깰 때마다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겪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뇌가 필수적인 복구 주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어나는 노인들은 2년 내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질 위험이 47% 더 높습니다. 47%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고관절 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모든 노인의 절반은 결코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일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야간 빈뇨의 근본 원인은 약한 방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민한 신경 신호와 결합된 방광 내벽의 만성 염증입니다. 당신의 방광은 소량의 소변만 담고 있는데도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신호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 때문에 해가 갈수록 악화됩니다. 3년 전 한 환자가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4년 동안 단 한밤도 밤새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년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5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가 어두운 화장실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박 씨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베리요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베리요? 네, 베리입니다. 하지만 아무 베리나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방식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3가지 베리는 블루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이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방광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 민감도를 재설정하는 강력한 화합물은 베리 껍질과 씨앗 안에 갇혀 있습니다. 베리를 통째로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이러한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산은 20년 전보다 약합니다. 여러분은 효과의 15% 정도만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베리를 먹기 전에 분해해야 합니다. 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스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저는 특정한 준비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베리 1컵을 준비하세요. 그릇에 넣으세요. 포크를 사용해서 약 30초 동안 단단하게 으깨서 거친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만드세요. 껍질과 씨앗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정확히 플레인 요거트 2 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으세요. 요거트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이베리 화합물을 최대 3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타이밍 비밀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3시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냐고요? 이 화합물들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방광벽의 염증 신호를 진정시키기 시작하는데 약 9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올바른 베리를 선택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활성 화합물이 방광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합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이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 지치고 눈이 움푹 들어간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 때문에 3개월 동안 매일 크랜베리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광의 포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이 베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설탕을 넣고 진한 주스로 끓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베리를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파괴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방광 내막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정확한 분자들입니다. 열은 그들의 분자 구조를 산산조각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사다리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베리도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베리가 얼음처럼 차가울 때 밀도가 높은 세포벽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활성 화합물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낭비됩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실온, 그리고 부드럽게 으깨는 것입니다. 블렌딩이 아닙니다. 가열이 아닙니다. 으깨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2,0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처방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 씨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먹을 계획인 시간보다 정확히 2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베리를 꺼내세요. 실온에 도달할 때까지 주방, 조리대에 두세요. 만져보세요.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하며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숟가락 뒷면이나 포크를 사용해서 각 베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껍질을 터뜨려 내부 액체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베리는 여전히 모양을 유지해야 하지만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방출됩니다. 섬유질은 흡수를 늦추고 이 화합물들을 하부 소화관 깊숙이 전달하여 혈류로 들어가 방광 조직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준비된 베리를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 이 숫자가 그렇게 구체적일까요? 이 화합물들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정확히 70분에서 10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한겸증 분자들이 이미 순환하고 있으며 밤새 거짓 경보를 울리는 방광벽의 과민한 신경을
이미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90분 전에 실온에 으깬 블루베리 12개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랜베리가 아닙니다. 어떤 베리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곧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만에 그녀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그녀는 아답 시간을 곧장 잤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급한 압박감 대신 햇빛과 함께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빈속에 베리를 먹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없으면 농축된 화합물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벼운 저녁 식사 후에 준비된 베리를 드세요. 작은 그릇의 국, 찐 생선 한 조각, 먼저 위를 코팅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준비 방법은 올바른 베리를 선택하는 것과 실제로 방광을 치유하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것 없이는 시간과 희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리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베리를 사지만 잘못된 준비 방법으로 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제 병원에서 흔히 보는 광경은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꺼낸 베리를 바로 먹는 것입니다. 차가운 베리는 상쾌한 맛이 날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리가 차가우면 세포벽이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방광을 진정시키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그 세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겨우 1%의 효과만 얻게 됩니다. 20%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어도 밤에 계속 깨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먹으려고 계획한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베리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포 최적화 온도라고 부르는 섭씨 18도에서 20도에 도달합니다. 이 온도에서 세포막이 투과성을 갖게 됩니다. 활성 화합물이 즉시 흡수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기계적 분해입니다. 베리를 부드럽게 으깨야 합니다. 주스로 갈지 마세요. 칼로 자르지도 마세요. 으깨세요. 포크 뒷면을 사용해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약 70%의 세포를 터뜨리면서 일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섬유질 구조를 유지하면서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완전히 갈아버리면 화합물이 너무 빨리 체내로 들어가서 방광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대사됩니다. 통째로 두면 대부분의 화합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준비한 베리 100g을 도자기 그릇에 담으세요. 절대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사용하지 마세요. 도자기는 중성이며 화합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꿀을 정확히 한 티스푼 넣으세요. 설탕은 안 됩니다. 인공 감미료도 안 됩니다. 생꿀에는 베리 화합물을 미리 소화시키고 생체 이용률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30초 동안 부드럽게 섞으세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목표 취침 시간보다 정확히 2시간 전에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3시간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닙니다. 2시간 전입니다. 왜냐고요? 방광을 진정시키는 화합물이 120분 후에 체내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아침이 되기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신장이 과일의 수분 함량을 처리하는 초기 흡수 단계에서 깨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구의 박 여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3세였고 매일 밤 5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제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박 여사는 점심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고 어지럽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준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었지만 개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섭취는 야간 배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합물이 8시간 이내에 완전히 대사됩니다. 저녁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을 풀어내기 위해 적절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실온에서 90분, 부드럽게 으깨기, 생꿀 한 티스푼, 취침 2시간 전, 일주일 만에 그녀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중단 없이 6시간 내내 잠을 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 번째 요소는 물 규칙입니다. 준비한 베리를 먹은 후 30분 동안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축된 화합물이 희석되지 않고 방광 내벽을 코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온의 물을 정확히 100ml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실온의 물입니다. 이것은 거짓 긴박감을 신호하는 방광의 신축 수용체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실온 베리, 부드럽게 으깨기, 생꿀, 취침 2시간 전, 30분 물대기. 이것이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이 베리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봤지만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필요한 3가지 베리입니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 3가지 특정 베리에는 방광벽의 신경신호를 직접 진정시키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냉동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설탕을 넣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베리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실제로 야간 배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베리들 안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방광염증을 줄이고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신경민감도를 조절하는 활성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들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베리를 먹으면 특히 60세 이후에 소화 시스템은 이러한 세포벽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유익한 화합물의 약 20%만 얻게 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몸을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풀어내는 준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혼합베리 1컵을 가져오세요. 그것은 크랜베리 3분의 1, 블루베리 3분의 1, 라즈베리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한데 각 베리가 문제의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크랜베리는 방광 내벽에 박테리아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블루베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입니다. 라즈베리는 방광경부의 평활근 조직을 강화합니다.
이 베리들을 작은 냄비에 넣으세요.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2컵 넣으세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불에서 이 혼합물을 정확히 12분 동안 부드럽게 가열하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베리를 가볍게 눌러 으깨주세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약한 열로 세포벽을 분해하여 프루안토시아니딘을 물속으로 방출시키는 것입니다. 12분 후 불을 끄세요. 혼합물을 8분 더 그대로 두세요. 이 냉각 기간 동안 화합물들이 몸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안정화됩니다. 이 대기 시간을 건너뛰지 마세요.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너무 조급해서 뜨거울 때 바로 드셨습니다. 2주 동안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8분 냉각 규칙을 따랐을 때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하순번에서 1번으로 4일 만에 줄었습니다. 혼합물이 식으면 베리 과육을 걸러내거나 함께 드셔도 됩니다. 이 액체는 이제 농축된 방광진정 용액입니다. 이것은 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만든 약입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이 베리 제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도 아니고 3시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이 화합물들이 방광조직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70분에서 8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방광신경은 이미 진정되고 염증은 이미 감소하며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중단 없는 휴식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더 있습니다. 이 베리 제제를 섭취한 후 다른 액체를 마시지 마세요. 물도 차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많은 액체를 마시면 방광의 활성 화합물 농도가 희석되어 전체 목적이 무산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최 씨는 매일 밤 캐굴번씩 깨어났습니다. 7번이나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하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이 정확한 베리 제조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추가 액체는 없이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뒤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베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보입니다. 세부 사항 하나라도 틀리면 결과를 보지 못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필요한 3가지 베리는 크랜베리,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아무 베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크랜베리를 사러 갈 때는 단단하고 진한 빨간색이며 카운터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것을 찾으세요. 부드러운 크랜베리는 이미 필요한 화합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루베리는 은빛 서리 코팅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 하얀 가루 같은 층은 블룸이라고 불리며 내부의 항산화제를 보호합니다. 블랙 라즈베리는 완전히 검은색이어야 하며 진한 빨간색이 아니어야 합니다.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덜 익은 것이며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멈추고 싶다면 이 베리를 생으로 먹지 마세요. 생베리에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활성 성분이 방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준비 방법은 정확합니다. 크랜베리 30g, 블루베리 20g,
블랙 라즈베리 20g을 준비하세요. 추정하지 마세요. 주방 저울을 사용하세요. 양을 짐작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든 베리를 정확히 200ml의 물과 함께 작은 냄비에 넣으세요. 이것은 1컵보다 적습니다. 끓인 다음 즉시 가스레인지의 가장 낮은 열로 줄이세요.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세요. 10분도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방광염증을 진정시키는 프루안토시아니딘과 안토시아닌을 방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12분 후 불을 끄되 냄비를 치우지 마세요. 뚜껑을 덮고 8분 더 그대로 두세요. 이 냉각 기간 동안 온도가 약 섭씨 60도로 떨어지며 이는 몸이 이러한 화합물을 흡수하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액체를 유리잔에 걸러내세요. 약 150ml의 짙은 보라색 액체가 나와야 합니다. 베리 자체는 물의 약효를 내주었습니다. 버리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효능은 이제 이 농축 액체에 있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이것을 드세요. 2시간 전도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은 깊은 잠에 들 때 혈류의 활성 화합물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프루안토시아니딘은 방광 내벽의 염증 신호를 줄여 거짓 절박감을 만드는 것을 막습니다. 방광이 반만 찼을 때 뇌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더 있습니다. 이 베리 제제를 마신 후에는 다른 액체를 섭취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물이나 차를 마셔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하루의 마지막 액체는 이 베리 음료여야 합니다. 또한 마신 후 30분 뒤에 급하지 않더라도 한번 화장실에 가세요. 화합물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맛을 좋게 하려고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은 요래 즉각적인 염증을 일으켜 베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무효화합니다. 재냉동된 냉동 베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포장을 확인하세요. 봉지 안에 얼음 결정이 보이면 베리가 운송 중에 해동되었다가 다시 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포 구조를 파괴합니다. 아침에 이것을 준비해서 저녁까지 보관하지 마세요. 화합물이 산화되어 4시간 이내에 효능을 잃습니다. 이 준비는 방광 재훈련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소 30일 동안 매일 밤 저녁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틀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진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베리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완전히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결정적인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요. 이 정확한 시간대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와 멜라토닌 생성 시작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시간대에 준비된 베리를 섭취하면 활성 성분이 방광의 근육층과 상호작용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밤 동안 염증 신호가 축적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때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녁 6시에 부신이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 변화로 방광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이 항염증 성분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준비한 베리에 안토시아닌이 이제 방광벽 조직에 침투할 수 있는데 전거나 잠들기 직전에 먹었을 때보다 최대 3배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중요한 두 번째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여과 주기로 작동합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급하게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베리 조제물을 섭취하면 그 성분들이 방광 조직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데 정확히 7~8시간을 줍니다. 신장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해서 급박한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타이밍 원칙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 박 씨가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고 계셨어요. 그의 아내는 제게 만성 수면 부족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베리 준비 방법을 알려줬지만 그는 제 타이밍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잠자리에 가까운 시간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밤 9시에 베리를 먹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전혀 개선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를 앉혀놓고 이 타이밍 시간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6시에서 9시 사이에 먹겠다고 예외 없이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4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그의 아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는 제게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화학적 타이밍에만 반응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베리를 먹으면 방광 조직에 필요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냥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비싼 과일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베리와 함께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일반 물이요. 찬물은 소화관의 평활근을 수축시켜 흡수 속도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뜨거운 액체는 장에 도달하기 전에 섬세한 안토시아닌 구조 일부를 파괴합니다. 상곤의 물은 완벽한 흡수 속도를 허용하고 활성 성분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타이밍에 대해 한 가지 더. 베리 조제물을 섭취한 후 90분 동안은 다른 것을 먹지 마세요. 위가 이 특정 성분들을 처리하고 흡수하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저녁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고 분산됩니다. 베리가 다른 음식과 섞여서 혈류로 가는 직접 경로를 잃게 됩니다. 9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평소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 규율은 결과를 원한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베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23년 연구 동안 수천 명의 한국 노인분들의 수면을 변화시킨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필요한 3가지 베리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블랙 라즈베리. 딸기가 아니고 블랙베리도 아닙니다. 이 3가지 특정 종류가 방광 민감성을 진정시키는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의 정확한 조합을 포함합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서나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국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매일 저녁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정확히 한 컵의 혼합베리를 준비하세요. 총 약 150g입니다. 블루베리 50g, 크랜베리 50g, 블랙 라즈베리 50g.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을 먹지 마세요. 이것이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차가운 베리는 방광에 충격을 주고 반대 효과를 만듭니다. 대신 상온에 30분간 두세요.
그런 다음 포크로 부드럽게 으깨세요. 믹서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으깨는 것도 아닙니다. 껍질이 터지고 즙이 나올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활성 성분이 방출됩니다. 섬유질은 흡수를 늦추고 밤새 꾸준한 방광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생꿀 한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설탕이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도 아닙니다. 꿀은 몸이 베리 성분을 방광벽 조직에 직접 흡수하도록 돕는 특정 효소를 포함합니다. 함께 섞어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무엇이든 마시기 전에 2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저녁 베리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아침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 밤도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들이 방광 조직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려면 정확히 4-5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밤 10시나 11시쯤 잠자리에 들 때면 수면 중에는 방광이 당신을 깨우는 염증 신호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물은 여전히 마셔야 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오후 5시나 6시에 베리를 드신 후 저녁 8시까지는 평소처럼 물을 마셔도 됩니다. 8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세요. 50ml를 넘지 마세요. 이것은 대략 3큰술 정도입니다. 우리 몸에는 충분한 수분이 있습니다. 8시 이후에 더 많이 마시면 방광만 불필요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씨였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어나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번이나요. 부인도 지쳐 계셨고 본인도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이제는 한 번만 깨거나 때로는 아예 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검증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 습관을 중단하지 마세요.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건너뛰지 마세요. 방광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첫 주에는 작은 개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주차가 되면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6주차가 되면 방광이 완전히 재훈련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꿀의 양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면 크랜베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은 완전히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이 3가지 베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사세요. 내일 저녁 5시에 첫 복용을 시작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모든 밤은 또 다른 수면 방해의 밤이고 또 다른 피곤한 아침입니다. 댓글에 나는 밤새 잘 것이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교회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 어르신들이 존엄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녁 습관에서 3가지 베리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되찾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방광 건강 정보를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고생하시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